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 그리고 중기를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회화는 워낙 볼 게 많아가지고 조선 초기, 중기뿐만 아니라 후기, 말기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 4가지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초기랑 중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볼 건데, 자, 고려의 전통 계승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얘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백자랑 분청사기가 이 고려 청자에서 시작된 거랑 같은 원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을 했냐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불화가 많았죠. 불화 뒤에 배경으로 그려진 산수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화풍은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중국 화풍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중국 화풍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중국 화풍 하나가 아니라 이곽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목류도원대에서 보이는 것 같이 높은 산을 그리는 이런 화풍, 그리고 절파라고 해서 조금 파격적인 화풍, 그리고 마하파라고 해서 병각국도를 여백을 활용하는 화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법산수 화풍이라고 하는 약간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이런 화풍까지 한 4가지 종류의 화풍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화풍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림들의 특징이 모두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완공사대부와 도화서 화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공사대부들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온 거죠. 화원들이 나라에서 양성하는 그림들, 그리고 나라의 기록을 위한 그림들만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그 정신 혹은 생각들, 그리고 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긴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종류가 더 다양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특징은 사실 배경과 특징을 어떻게 보면 완전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런 것들도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원공사대부들, 그리고 도화서 화원들도 유행, 중국 화풍도 유행을 했고요. 반면에 한국적인 화풍도 유행을 하는데 그것은 영모와 초충도에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그림 보면 정말 우리나라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 너무 귀엽죠. 섬세하고 이런 표현. 그리고 초충도에서도 섬세하게 표현을 했죠. 섬세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이런 색감이나 구도 자체도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이렇게 서로 영향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잠깐 고민을 했냐면 그림의 작은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중기 작품을 볼 때는 초중기 작품을 봐도 그냥 한국화네, 먹으로 그렸고 먹이 많이 쓰였고 뭐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고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한국화로 보일 수 있으나 심지어 같은 주제인 산수화들만 보더라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과 담겨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림을 공부하는 이유, 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는 연습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화가와 각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작가들의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한 작가당 대표작 한 작품 정도씩만 적어도 하나라도 알자라는 의미에서 한 작품 정도씩만 준비를 했고
중기에 가서는 심지어 이 한 사람의 화풍이 너무 달라서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본 것도 있습니다. 초기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화가는 안견, 강희안, 이상좌, 이암, 심사임당 이렇게 5명의 화가가 있고요. 이미 뭐 너무 익숙하신 분도 있지요. 자, 먼저 볼 작품은 안견의 몽유도원도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이랑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몽유도원도, 꿈 중에 도원에 간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도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도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 화질이 깨져서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복숭아 나무들이 있거든요.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상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원. 왜냐면 도원이 신선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해서 도원을 이상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현실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한 장면을 많이 그리거든요. 이상세계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런 장면만 그리게 마련인데, 지금 안견은 꿈의 이야기를 따라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둘 다 그리는 동시에 이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림입니다. 현실 세계를 지나 높은 산을 지나서 이상 세계까지 가는 이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 시점만 봐도 달라요. 여기는 지금 뭔가 들판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평원 시점. 지금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산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산이 엄청 높죠. 여기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시점이고요. 이거는 이 도원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죠. 나무들이 위에서 아래를 한꺼번에 보는 이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장면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을 가는 흐름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이 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또 뭐냐면, 보통 한국화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그려진 경우가 많아요. 글씨만 해도 이런 방향으로 읽죠, 한문을. 그런데 몽유도원도의 경우 이렇게 이런 방향, 우리에겐 익숙한 방향으로 그림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한 그림의 다양한 시간과 시점이 공존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수화는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념산수화라고 합니다. 이 관념산수화라는 의미는 뭐랑 대비되냐면, 나중에 후기에 배우겠지만 실경 혹은 진경, 진짜 풍경, 진짜 존재하는 풍경 산수랑 비교가 돼서 관념산수라는 단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단어는 시화인류. 우리는 보통 그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글씨도 이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기도 지금 낙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비교적 이런 그림이 적으나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낙관이 많아지고, 말기에는 막 다다다다다다다 엄청 많이 빼곡하게 찍힐 정도로 낙관 그리고 글씨, 이것들도 그림의 일부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보는 것이 한국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두 가지를 안견의 그림과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고사관수도를 볼 건데 이것도 당연히 실제하는 경치는 아니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거친 필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봐두셨으면 좋겠고, 이 인물을 보면은 아까 경치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인 것처럼 이 인물도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죠. 심지어 중국의 인물 같은 이 머리 스타일 하며 얼굴의 모양새가 약간 우리나라 인물이 아닌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면은 잘 아는 김홍도, 신윤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조선 초기에는 약간 중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뿐만 아니라 인물에서도 배경, 산소뿐만 아니라 인물에서도 중국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좌의 송하보월도라는 작품을 볼 건데, 이 작품은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런 구도, 이게 한 4개의 각 중에 한쪽 각에 몰려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각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각구도이면서 마침 확대를 하니까 보이는 지금 여기 사람 좀 깨져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고 풍경이 있고 거의 풍경 산수화 같지만 인물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경치도 이렇게 거비적인 굉장히 거대한 목류도원도 같은 산수화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소경산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단어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이런 소경산수화에다가 변각구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상좌의 그림입니다. 지금 같은 조선시대여도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 화풍의 다른 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곽파, 그리고 여기는 절파, 여기는 마하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영향을 받은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이곽파는 큰 산, 그리고 밑이 밝죠. 이거를 조광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조광효과. 그리고 강희안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준법, 갈필이 나는 강한 묵법, 이런 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같은 경우는 이런 변각구도를 마하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암과 심사임당의 그림이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적일 뿐만 아니라 개성적이고 섬세하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임당의 초충도 같은 경우는 뭔가 품위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화려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섬세하게 이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색이나 묘사에서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한국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색채 감각과 묘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이런 두 작품을 보면서 구도 같은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심사임당의 초충도가 똑같은 화조도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적인 화조도의 시초가 되고 그리고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구도를 많이 보여줍니다.